이번 시간부터는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값들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치해서 재배치라는 문제를 다룰 건데 그 문제를 갖다가 정렬 알고리즘, 소팅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정렬 문제를 푼 다양한 알고리즘들, 즉 정렬 알고리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7, 8가지 정도의 정렬 알고리즘을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우선 어, 정렬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정렬 문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본적인 단순한 알고리즘 3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이제 입력은 A라는 어떤 리스트 또는 C로 치면 배열에 n개의 숫자가 들어오는 거죠, 값이. 뭐 3, 1, 2, 마이너스 5가 들어왔다고 치면 어,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정렬한다는 거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는 거는 뭔가 뭐 2개의 값을 보는 거죠. 2개의 값을 보고 비교를 해요. 비교한다는 거는 컴패리슨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해서 3이 2보다는 정렬의 순서로 보면 오른쪽에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리스트에서는 3이 2보다 왼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뭘 해야 돼요?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이라는 거는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수학. 즉 3과 2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거죠. 그럼 2가 3의 자리에 오니까 2가 3보다 왼쪽에 와서 결국 2와 3을 보면 둘 간의 관계가 정렬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비교와 교환을 계속 반복해서 가장 작은 게 가장 왼쪽에, 가장 큰 값이 가장 오른쪽에 오도록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 뭐겠어요? 목표가 뭐냐면 목표는 어, 비교 횟수와 교환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그러한 정렬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거죠. 결국 정렬 알고리즘이 하는 대부분의 연산이 비교와 교환이기 때문에 그 두 횟수를 최소화하면 어,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 되는 거겠죠.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정렬 함수를 제공해요. 어떤 정렬 함수를 제공하냐면 a.sort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디폴트가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5가 제일 작으니까 먼저 오고 1, 2, 3의 형식으로 정렬이 될 테고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a.sort를 부르는데 reverse라는 매개 변수의 값을 true로 세팅을 해서 부르면 3, 2, 1, 마이너스 5처럼 큰 수 순서에서 작은 수 순서대로 어,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2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성질은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 하는 겁니다.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 스테이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테이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에 2, 5, 2, 7 이런 식으로 4개의 숫자가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이걸 정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렬하면 2, 2, 5, 7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가만 보면 여기 2는 2개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2와 여기 2. 즉 여기 첫 번째 나온 2는 1번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나온 2는 2번이라고 그랬는데
정렬을 하면 두 수가 같기 때문에 정렬되면 이웃에 서로 옆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2가 1번 2였고 두 번째 2가 2번 2였으면 입력에 있었던 순서를 그대로 정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웃에 있는 거잖아요. 즉 같은 숫자가 정렬 후에도 원래 입력에 나타났던 순서 그대로 유지해서 나타난다면 이 알고리즘은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렬 알고리즘은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이 두 번째 2가 먼저 오고 첫 번째 2가 두 번째 2의 다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unstable하다 그러는 거죠. unstable.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같은 숫자면 입력에 나타난 순서가 정렬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렬 알고리즘은 스테이블한 정렬 알고리즘이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in place냐, not in place냐 이렇게 그러니까 in place한 알고리즘과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을 나누는 거죠. in place 알고리즘은 뭐냐면 정렬을 하면서 추가로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으로 in place와 not in place를 나눕니다. in place 알고리즘은 뭔가 정렬 알고리즘에서 추가 메모리를 상수 정도만 더 사용하는 겁니다. 즉 변수 몇 개만 사용해서 주어진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정렬하는 거죠. 네, not in place는 일반적으로 n개의 숫자를 정렬할 때 b고 n 정도의 즉 입력의 크기만큼의 메모리를 또 사용하는 거죠. 뭔가 다른 리스트를 하나 더 마련해서 그 리스트의 값들을 이동시켰다가 다시 뭐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추가로 사용하는 메모리의 양이 b고 n 즉 입력의 크기만큼을 추가로 사용한다면 그 알고리즘은 not in place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in place와 not in place 중에 뭐가 더 바람직한 성질이겠어요? 당연히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즉 상수 정도의 추가 메모리만 사용해서 즉 몇 개의 변수만 추가로 사용해서 리스트 A에 있는 값들을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에서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정렬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그게 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 하면 바람직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교환 횟수를 다 합쳐서 가능하면 적으면 수행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더 좋은 알고리즘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알고리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렬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느립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값들을 정렬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은 selection, bubble, insertion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의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알고리즘 모두 n-3번의 라운드로 매 라운드마다 값 하나를 제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즉 정렬된 순서상에서의 제자리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n-1개의 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 라운드마다 숫자 하나씩을 소팅된 순서에 맞는 위치에 보내는 거죠.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처럼 이렇게 A의 이런 값들이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셀렉션 알고리즘을 볼까요? 셀렉션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여기서 맥시멈을 고르는 겁니다. 맥시멈 어떻게 고를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왼쪽부터 차례대로 봐서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토너먼트 방식으로 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의 맥시멈을 어떻게 해요? 맥시멈을 21 n-1번 비교해서 맥시멈 찾을 수 있죠. 21. 그럼 21은 정렬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정렬하면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야 되니까 맨 뒤로 가야 돼요. 그쵸? 즉 5와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보면 21과 5를 자리를 바꾸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5가 오고요. 여기에 21이 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만큼은 이제 21은 어떻게 해요? 21은 정렬 자기의 정렬 위치를 찾아갔으니까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n-1개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최대값을 또 찾습니다. n-1개에 대해서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n-2번의 비교면 항상 최대값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최대값이 이번에 뭐냐면 12죠? 12. 12를 그러면 어딜 가요?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9와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꾸죠? 그러면 여기가 9가 되고요. 여기가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맨 뒤에 있는 두 개 빼고 나머지를 이제 정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을 하나 찾아서 맨 뒤로 보내는 거. 그게 하나의 라운드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서 두 번째로 뒤로 보내는 거. 그게 두 번째 라운드고. 이걸 n-3번 반복하면 결국은 모든 숫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or each 라운드마다 맥시멈을 찾는 거죠. 현재 정렬되지 않는 값들 중에 맥시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합을 하는 거죠. 그 맥시멈과 뭘 수합하죠? 아직 정렬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라스트에 있는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바꾸는 거죠. 이거를 n-3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시렉션 알고리즘이고 그 시렉션 알고리즘에 대한 슈도 코드는 강의 노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버블 소트를 한번 해볼까요? 버블 소트. 버블 소트도 유사합니다. 버블 소트는 마찬가지로 매 라운드마다 반복을 하는데 뭘 반복하냐면 이 경우에는 똑같이 실렉션처럼 맥시멈을 가장 뒤로 보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최대값을 골라서 맨 뒤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부터 두 개씩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씩. 그래서 12와 4를 비교했는데 12가 4보다는 오른쪽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업하는 거예요. 4, 12. 그 다음에 12와 9를 비교하는 거죠. 다시 12가 9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9, 12 수합하고 그 다음에 12와 10을 비교하면 다시 12가 더 크니까 10, 12로 교환 12와 21을 비교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21이 더 크죠? 교환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1과 3 그러면 3, 21 바꿔야 되고 21과 8, 8, 21 바꿔야 되고 21과 0, 0, 21 7, 21 9, 21 21 마지막으로 5,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한 라운드를 거치면 가장 왼쪽부터 두 개씩 비교해서 큰 수를 오른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큰 수가 계속 오른쪽 가서 결국은 가장 큰 수가 가장 오른쪽에 가겠죠. 뭔가 거품이 왼쪽부터 시작해서 뽀글뽀글뽀글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버블 소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그러면 결국 한 번은 어떻게 돼요? 4, 그 다음에 9, 10, 그 다음에 12, 3, 8, 0, 7, 9, 5, 21 이런 식으로 1라운드를 거치면 가장 큰 값이 왼쪽부터 밀려서 여기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만큼만 이제 다시 정렬하면 되는 거죠. 즉 최대값 하나는 정렬 순서상에서 자기 위치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각 라운드마다 두 값씩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최대값을 가장 마지막 자리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실렉션과 버블 소트 알고리즘이 어, 몇 번의 비교와 몇 번의 교환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실렉션 알고리즘은 매 라운드마다 이 라운드를 몇 번 해요? 이 라운드를 몇 번 하냐면 당연히 n-3번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n-3번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맥시멈을 찾아요. 근데 이때 맥시멈 몇 개겠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n개 중에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n-3번에 비교를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맥시멈이 자기 자리에 찾아갔기 때문에 남은 값은 n-1개밖에 안 되잖아요. n-1개 중에서 맥시멈을 찾으면 n-2번에 비교하면 되잖아요. 계속 이걸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한 번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교 횟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n-3번까지 더한 즉 2분의 n의 n-3번의 비교를 하게 된 거고 그렇게 매번 라운드마다 뭔가 맥시멈을 찾은 다음에 비교는 한 번만 하잖아요. 찾은 맥시멈과 현재 가장 뒷자리에 있는 값이랑 바꾸는 거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여기는 한 번이죠. 그러면 이거는 n-3번 라운드마다 한 번씩의 수합이 일어나니까 수합은 총 n-3번의 수합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실렉션은 2분의 n 곱하기 n-3번의 비교와 그 다음에 n-3번의 교환으로 충분히 숫자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버블도 n-한 번의 라운드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왼쪽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두 개씩 비교해서 그 비교의 결과에 따라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비교를 할 때마다 계속 수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값이 가장 왼쪽에 있고 즉 내림차순으로 뭔가 정렬된 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 라운드마다 내가 보내야 될 내가 보내야 될 값이 가장 왼쪽에 있는데 그 값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몇 번 비교해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마찬가지로 n-3번 비교할 거고 그럴 때마다 수압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수압도 n-3번 일어날 거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제 값 하나가 정렬이 됐으니까 위치로 갔으니까 나머지 n-2개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비교는 n-2번 또 같이 비교할 때마다 이제 교환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n-2번의 교환 그래서 이것도 반복해서 1 이것도 계속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하겠죠. 그러면 이때도 비교 교환이 둘 다 2분의 n의 n-3번 2분의 n의 n-3번의 비교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결국 셀렉션보다는 교환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만큼의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셀렉션 알고리즘보다는 교환 횟수가 더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서션 알고리즘을 할 텐데 인서션 알고리즘은 n-3번의 뭔가 라운드를 거치는 건 비슷하지만 실렉션과 버블 소팅 알고리즘과는 살짝 달라요. 인서션 알고리즘을 할 텐데 인서션은 이게 매 라운드를 거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라운드마다 최대값을 맨 뒤로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라운드는 이 두 개를 정렬하는 겁니다. 두 개를 정렬하고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 두 개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와 9 두 개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하지 말고요. 우선 어떻게 되지?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원래 입력이 지금 이 앞에 주어진 위에 주어진 값들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 두 개만 정렬하는 겁니다. 이 두 개만. 두 개만 정렬하는 건 간단하죠. 한 번 비교하면 되죠. 한 번 비교해서 12와 4를 비교해서 4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꿔야겠네.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하나 더 늘려서 3개를 정렬하는 겁니다. 3개를 정렬한다는 거는 4, 12, 9를 정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4와 12는 이미 자기들끼리는 정렬됐잖아요. 그럼 9가 이제 새로운 값이니까 9를 이 4와 12 중에 적당한 곳에다가 껴 넣어야 돼요. insertion.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처음에 9와 마지막에 있는 12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9가 더 작으니까 12랑 자리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12가 일로 오고 9가 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9와 4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4가 더 작잖아요. 9는 더 크고. 그러면 9와 4를 바뀔 필요 없고 9가 바로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 개를 다 정렬하면 결국은 4, 9, 12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라운드까지 했잖아요. 두 번째 라운드까지 했고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10을 고려해서 10을 앞에 있는 정렬된 3개의 숫자 중에 10의 크기에 따라서 적당한 곳에다가 인서션 하는 겁니다. 인서션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두 개씩 비교하는 거죠. 12와 10을 비교하면 10이 더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냐면 그래서 이렇게 되죠. 10,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하고 9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9가 더 작잖아요. 10보다. 그러니까 10이랑 9를 바꿀 필요가 없고 10이 바로 9와 12 사이에 위치하는 게 올바르다는 걸 알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까지 정렬을 했기 때문에 4개를 정렬했으니까 4, 9, 10, 12 이렇게 정렬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을 정렬하면 되는데 21은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당연히 21이 더 크니까 한 번 비교로 내 자리가 여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고 이만큼을 비교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3을 비교하면 되는 거죠. 3을 비교하는데 3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계속 뒤에서부터 비교하는 거죠. 3하고 21 비교하면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3하고 11을 비교하고 또 바꿔야 되고 10 비교하면 3이 더 작으니 또 바꿔야 되고 9, 4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 4, 9, 10, 12, 21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즉, 각 라운드마다 왼쪽에 있는 개수들을 이제 정렬했다고 치고 현재 라운드에서 숫자 하나를 보는데 그 숫자를 왼쪽에 정렬된 숫자들 중에 그 숫자의 크기에 맞은 곳에 알맞은 곳에 인서션 하는 거죠. 인서션 하는 방법은 끝에서부터 비교해서 내가 더 작으면 자리를 계속 바꾸는 거죠. 언제까지? 나보다 큰 숫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i개의 숫자가 있고요. 여기에 i 플러스 한 번째 숫자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정렬이 된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라운드를 거쳐서 지금 현재 라운드에서는 이 숫자를 정렬을 하고 싶은 거죠. 정렬한다는 거는 앞에 있는 숫자들 중에 적당한 크기 순서대로 따져서 적당한 곳에 인서션을 해야 돼요. 그 위치를 찾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맨 뒤에 있는 숫자부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더 작으면 자리를 바꾸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비교를 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여기 있는 숫자랑 비교를 했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더 작아요. 내가 더 크고. 그러면 더 이상 갈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가 자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골라서 자기보다 더 작은 숫자 바로 직전에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insert 하는 거죠. insert 하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하나의 value를 at correct position에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n-3번의 라운드를 거치는데 인서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맨 뒤에서부터 두 개를 비교하고 결과에 따라서 수합하고 비교, 수합, 비교, 수합을 반복하는데 매번 몇 개를 해요? 첫 번째 라운드에는 한 번만 비교했잖아요. 한 번. 그쵸? 첫 번째 라운드는 한 번 비교하고 한 번 수합하는 거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두 번 수합할 수 있고, 두 번 비교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비교할 때마다 수업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속 반복하면 마지막 라운드에는 가장 뒤에 있는 값을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n-1개랑 계속 비교해서 하필 그 값이 최소값이어서 맨 왼쪽까지 오게 하려면 n-3번 비교해야 되고 비교할 때마다 수합이 일어나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비교도 2분의 n의 n-3번 비교를 해야 되고 수합도 교환도 2분의 n의 n-3번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최악의 경우죠. 경우에 따라서는 비교는 이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비교와 교환이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가 된다는 거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비교와 교환은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작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입력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좀 더 비교를 적게 할 수도 있고 교환을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selection, 버블, 그 다음에 인서션 알고리즘의 비교와 교환을 모두 합한 최악의 경우의 횟수는 n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b고 n 제곱이에요. 즉 n 개의 숫자가 들어오면 뭔가 기본 연산을 몇 번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n 제곱번 해야지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하냐? 각각의 알고리즘이. 그리고 다음에 인플레이스냐? 하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스가 쉬운데 인플레이스는 뭐예요? 상수 개수 정도의 변수를 써서 정렬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매 라운드마다 뭔가 맥시멈을 찾거나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씩 비교해서 서로 수합하거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주거나 할 때 추가로 상수계의 변수면 항상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있는 슈도 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특별히 이 입력 리스트만큼의 뭔가 또 다른 리스트를 사용해서 뭔가 하지 않고 그냥 A에서 값들을 비교해서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알고리즘 모두 다 인플레이스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같은 값이 있으면 그 값들을 그 입력의 순서대로 그대로 유지해서 정렬 순서로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Q&A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이 세 개의 기본적인 간단하지만 느린 알고리즘 selection, bubble, insertion n 제곱번의 비교와 그 다음에 교환을 최악의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고 n 제곱 시간 정렬 알고리즘이다. 모두 다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함께 더 살펴보길 하겠다. 그게 이번 동영상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